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 15화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집짓기 전문가 G.J. 가드너의 주택 컨설턴트 밤님을 모시고 호주 집짓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주택 신축, 관심은 많은데 막상 시작하려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번 에피소드는 내 집 마련의 끝판왕, 집짓기를 주제로 로망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솔직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진행을 맡아주신 친니님,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우리 구만님, 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입니다. 밤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브리즈번에서 GJ 가드너 홈스에서 세일스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밥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짓는 거를 고려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꼭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 호주 부동산 가격이 꽤 상승을 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주택 신축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동네에 부동산 가격이 나의 버젯을 넘어섰고 버젯에 맞는 부동산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예요. 이런 현상은 특히나 땅 크기나 건물의 연식, 플로어 플랜의 디테일, 혹은 교통, 침수 지역, 우범 지역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패밀리가 있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는 웬만한 호주에 있는 집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가 않을 거잖아요. 본인의 원하는 도면으로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했던 부동산을 서브디비전, 그러니까 필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팔고 수익금으로 인해서 신축을 고려하는 경우, 그런 정도까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이유로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물론 집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신혜님 부동산 여왕이잖아요. 근데 집 지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저 집을 되게 지어보고 싶었는데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 비슷하게 옛날 집을 서브디비전을 해서 새로 지어서 팔까 생각도 해보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냥 새 집을 지을까 했다가 동네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맞는 상황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일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은 집을 지으면은 흰머리가 는다, 혹은 허리가 굽는다, 망한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집 짓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정말 폐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고객님들이 빌드 컨트랙 리뷰 같은 거 오면 맨날 물어보거든요. 첫 집은 아니시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있으시고 이거 사인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 지금 렌트 사는데 언제 끝나는데 그때 맞춰서 건물이 완공이 된대요. 추천하지 않는다고. 렌트 연장 가능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 앉으실 수도 있다고 이런 설명을 드리곤 했었죠. 사실 주택 신축이 아주 까다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시간, 비용적으로도 소요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미리 잘 준비하시고 좋은 어드바이즈를 받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고객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면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기간 혹은 계약 이후로부터 공사 시작까지의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요. 빌더들이 늘 했던 얘기가 정말 파이널 결정해야 된다. 이 벽 하나 바꿀 때마다 10,000불 든다, 20,000불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나요? 사실은 이거는 빌더가 손님을 조금 더 빨리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푸시하는 하나의
테크닉 혹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엔트리 레벨 혹은 볼륨 빌더들, 그래서 여러 집을 짓는데 쿠키카타 홈스라고 하죠. 그런 집을 짓는 도면 수정을 원하진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가격적인 면이랑 그리고 또 공사 기간에 대한 거였거든요. 좀 클리어진 것 같아요. 집 짓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이 있으신 분, 그리고 땅이 없으신 분. 땅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땅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고 땅을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빌더와 상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풍수지리적으로 이 땅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꼭 짓고 싶은데 그래도 빌더와 상담하는 게 먼저일까요? 네, 그래도 빌더와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빌더와 상의를 했을 때 그 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스어드밴테이지 혹은 컨디션, 이즈먼트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즈먼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가지고 있을 인프라스트럭처적인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집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빌더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네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만약에 타운 플래너에서 제한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땅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 경험상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이즈먼트가 있었을 때 그 땅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판단으로 구매 기회를 놓치는 경우예요. 오, 이거 되게 좋은 팁 같아요. 초보들이 대부분 이즈먼트 있으면 무조건 다 포기한대요, 그 부동산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즈먼트가 아니더라도 수어, 스톰워터, 맨홀 등의 오브젝트가 있었을 때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땅이니 나는 이 땅을 피해서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브리즈번에 있는 땅은 90% 이상은 적어도 스톰워터, 맨홀, 수어 등에 의해서 에펙팅이 돼 있습니다. 이거 오늘 사원님들 다들 적으셔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컨디션 리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사이트 서치를 당연히 하고 거기에 뭐 레지스터 되어 있는 이지먼트가 있으면 항상 고객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브리즈번에서 이지먼트 없는 땅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음은 제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실제로 정말 간편한 선택일까요? 간편한 선택이냐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간편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이 꼭 좋은 선택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우스랜드 패키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얼리스테이트.com에서 볼 수 있는 빌더들이 올려놓은 리스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께서 빠시는 패키지입니다. 첫 번째 리얼리스테이트.com에서 볼 수 있는 리스팅 같은 경우는 빌더들이 그 땅을 가지고 본인이 마케팅을 해서 올려놓은 리스팅이에요. 그 땅은 손님이 디벨로퍼와 컨택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더가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 빌더 자체가 디벨로퍼인 경우 땅을 손님들에게 디자인과 함께 한 번에 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복잡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실속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꼼꼼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땅과 집 중에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까요? 땅이 먼저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땅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은 땅 가격은 항상 오르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먼저 판단하시고 좋은 땅을 사신다면 빌딩 가격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다시 넉다운 리빌도 할 수 있고요. 이미 땅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땅이 있을 경우 집 짓기가 더 쉬워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나요? 복잡해질 이유는 딱히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미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땅에 맞는 디자인과 빌더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되는군요. 저희 동네에 땅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데 땅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다 그 땅에 맞는 디자이너와 빌더를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구매하시기 전에 먼저 빌더와 상의를 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을 상의를 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땅 구매 전에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땅 위에 집을 지을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들도 있을까요?
데몰리션 코스트와 성면 에스베스터스의 리무벌 코스트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빌더들이 주로 처음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리테이닝 월, 펜싱, 랜드스케이핑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집을 사서 레노하는 과정에서 성면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성면 다 뜯어내는데 한 2만 불 정도가 들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 예산이 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완공되기 직전에 그 가격이 갑자기 몇십 프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손님과 빌더가 동의한 버젯의 경우에는 5% 혹은 10%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손님이 도면을 수정하시거나 도면을 크게 만드시거나 혹은 집안에 들어가는 인클루션에 대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하실 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업그레이드 옵션 중에서 그럼 돈을 써도 후회가 적은 것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회가 가장 적은 부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덕티드 에어 컨디셔닝, 하이 실링, 스톤 벤치탑. 요즘 보이는 모든 집들은 벤치탑은 다 스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라미네이트 벤치탑을 쓰는 손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관, 파사드라고 하죠. 이 부분이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렉트리컬 업그레이드인데요. 일렉트리컬 업그레이드 중에서도 CCTV나 알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따로 하셨을 때 더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커튼, 윈도우 커버링 정도는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빌더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상 빌더화 했을 때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닐 때 이미 덕티드 에어컨이 되어 있고 천장이 높고 그리고 스톤 벤치탑이면은 일단 그것만으로도 끌리더라고요. 빌더를 통해서 잘 지은 것들은 나중에 내가 매매를 할 때도 후회가 없는 옵션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빌더의 견적을 비교할 때 가격 외에 꼭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격 외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빌더의 라이센스 설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QBCC 라이센스 설치를 들어가셔서 그 빌더의 라이센스 넘버를 설치를 하시면 빌더의 페널티, 데메리트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QBCC에서 오더를 내려서 빌더에게 수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사실상 빌더의 퀄리티를 말해주는 아주 정확한 수치고 척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비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격 외에 보셔야 될 포인트는 아마 리뷰일 것 같아요. 구글 리뷰가 아니라 프로덕트 리뷰를 들어가셔서 그 빌더가 현재 내가 짓고 싶어하는 지역에 어떤 리뷰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누가 집 짓는다고 하면은 시공사 이름 이런 거를 통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빌더마다 현재 컨디션이나 퀄리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 productreview.com.a에 없는 빌더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피하는 게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레퓨테블한 빌더를 찾는 걸 원하신다면 프로덕트 리뷰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빌더가 맞고요.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빌더들은 프로덕트 리뷰에 어카운트가 있고 리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상담 시 반드시 준비해 오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을 때는 손님께서 오셨을 때 본인의 파이낸셜 캐패시티, 그러니까 버젯이 얼마인지를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버젯이 얼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얼마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집을 지을 때는 똑같은 사이즈의 300스퀘어미터짜리 2층짜리 집을 짓더라도 어떤 집은 2밀리언을 들여서 지을 수 있고요. 어떤 집은 70만 불을 들여서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께서 먼저 은행을 가시거나 모기지 브로커를 통하시거나 혹은 지금 개인 어카운턴트와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나의 파이낸셜 어빌리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금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하시고 오시는 것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좋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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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님들 모두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호주에서 집을 새로 짓는 주택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주택 신축에서는 특히 땅이 우선이고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간편함 하나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은 변경과 업그레이드로 흔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16화에서는 사원님들께서 시볼루션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밤님과 함께 집짓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